네, 본부장님. 여보세요? 전화 좋은데 네. 그 두 사람 원희룡 장관하고 나온 거 있죠? 네. 그건 좀 확대를 해야지. 땡겨가지고. 네, 너무 알겠습니다. 작잖아. 네네. 사람이 안 보이잖아, 계속. 알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그 10시에 네.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보고할 거거든. 네. 그 인터넷 방송에서 중계를 할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10시 반이나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11시에 다 걸어야 돼. 현수막하고 보도자료를. 예, 저하고 봅시다. 네. 여기 맨 앞에 타이틀 있죠? 네네네. 타이틀에 창원시 의창구 북면, 네. 창원 제2국가산단, 여기 보면 이렇게 해주세요. 창원 의창구 북면, 네. 방위 원자력 융합, 네. 국가산단 2.0 후보지 선정 쾌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네. 창원 의창구 북면, 네. 창원 제2국가산단이라는 말을 넣고, 네. 넣어줬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김영선 의원 창원시 원팀되어 1군 갑진 성과물 해놓고. 네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거 통화는 그 발표 하루 전인데 이 사람이 언제 알았는지는 우리가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네네. 네. 정확히 안 시점이 언젠지는 모르고 지금 공개된 녹취로 이제 하루 전날 네. 미리 어떤 지역에 어떻게 선정됐는지를 알고 보도 자료를 만들고 현수막을 준비했다. 네. 구체적으로 문구를 좀 지시하는 걸 보아 아마 자료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언론의 후속 보도가 있을 겁니다. 네. 제가 듣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아, 그러세요? 단순히 정보를 사전에 알았다는 차원은 아니다. 그러면 뭐 관련 투자가 있었다 이렇게. 아니 뭐 투자보다도 아예 땡겨오는 쪽에서부터 정책 수립 단계부터 개입한 흔적은 없는지 요즘은 몇몇 언론이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안 게 아니라 만들었던. 그러니까 본인은 바람이 아니라 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람도 산 모양대로 흘러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마도 조금 더 좀 후속 보도를 지켜보시고 네. 좀 한번 객관적인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미리 알고 기민하게 준비하는 행태를 보면은 안 시점은 그 앞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단순히 알았느냐 문제가 아니라 만들었느냐. 또 그것이 이제 본인의 주변에 네트워크나 이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어느 정도 이게 활용된 자산이냐 이런 점들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미리 한 거에 대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요즘은 속도가 돈이고 정보가 되는 세상입니다. 모든 게 그래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안 시점이 앞으로 땡겨질수록 그거 정보 가치는 굉장히 증가하는 높아지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 후속 보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참고로 말씀드려요.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국민 민심이 아주 급격히 악화된 게 LH 소속된 공무원들이 네.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그 근처에 자기들과 사고. 지인들 땅을 사게 해놨죠. 예.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개발 이익을 얻었다. 그것이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해서도 굉장한 그럼요. 이 비판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일개 공기업 하나의 이런 소위 말하면 정보 공유에서 자기네 사익을 챙긴 것도 가만 있지 않는 문제인데, 이거를 지금 명태균 씨 같이 공직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 사전 정보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제 여기서 나온 내용만으로는 김영선 의원의 업적으로 만들어라는 이제 홍보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아주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걸 보면 아주 자세한 계획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어디가 선정됐어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그래서 이 정도면 굉장히 내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래서 웃긴 게 이걸 김영선 의원이 먼저 알고 명태균 씨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명태균 씨가 국회의원보다 먼저 알고 국회의원 저 밑에 있던 사람한테 지시를 하는 이런 상황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에다가 한 가지 추가하자면은 원래 신청한 지역은 3개면이에요. 근데 실제 선정은 2개면으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빠진 1개면은 반발이 심하죠. 네. 근데 명태균 씨는 정확히 2개면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간의 예상하고 달랐던 발표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네네. 이 내용이 지자체 간의 경쟁 사업입니다.
지정되려고 하는 네. 아마 세종시도 세종이랑, 경쟁 네. 관계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개 면으로 딱 되면은 경계선이 달라지는 건데 매우 민감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도 자료에 정확히 기재하도록 주문을 하는 사항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다소 이것만 보고 뭐 문제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무언가 다른 진실을 알려주고 있다고 좀 볼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정확하게 미리 좀 알았다고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건 발표 이거 까질 때까지는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특히 당사자가 있고 선정되길 기대하는 다른 주민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게 이제 3월 그때 15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그 비상경제 민생위 회의에서 네네. 이제 창원시가 국가산단으로 지정된다. 그러니까 이도훈 대변인이 3월 15일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그걸 브리핑을 했는데 예. 지금 이제 명태균 씨는 강혜경 씨와 3월 14일 날 이제 네, 통화를 이 했죠. 통화 내용인 거 네. 아닙니까? 이게 이제 뭐 앞에 우상호 대표 계시지만은 과거 가천의왕지구 뭐 이렇게 LH 그때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 네. 그때 이제 이 개발 내용을 LH 수용 개발 내용을 갖다 사전에 발표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네, 맞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예. 종종 있습니다. 보통 집권당 의원들은 예. 그렇게 많이는 일치는 아니에요. 많이 일치하면 개발 정보 가지고 그냥 주변 인사들 땅 사게 하고 뭐 그런 이거는 엄청난 범죄행위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죠? 예. 근데 하루 전날 이런 정도는 예. 이미 정책적으로 확정된 사안을 제가 말씀드린 김영선 의원이 한 게 아니고 명태균 씨가 먼저 알았다는 게 이게 사실은 이때까지는 이걸 좀 아무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아니, 거는 국가 아니. 시스템이 막 붕괴되는 거예요. 김영선 위원장이 제가 위원이 알고 있는 제가 산자의 이성으로 알고 있어요, 이분이. 네. 그래서 이제 사실상 명태균 씨 저 양반이 지난 보궐선거 때 김영선 의원을 도와준 것도 사실이지만은 네. 지역에서는 또 실질적으로 보좌관 직함은 쓰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보좌진 강혜경 씨 있는 분들하고 지역을 관리한 그런 일정 부분 정황도 많더라고요. 그럼 이 정보를 어떻게 알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결론은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김영선 의원 통해서 알았겠죠. 아, 김영선 의원 통해서 안 것 김영선 같다. 의원 통해서 하는데 김영선 의원 밑에 있는 직원한테 명태균 씨가 지시를 김영선 의원이 지시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지역 관리를 그때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정보 발신자는 명태균 씨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 알든 모르든 여기서는 논외입니다. 여기서는 명태균 씨가 지금 다 홍보 방향까지 다 세팅을 하고 있고 네. 여기 이거 강혜경 씨는 처음 듣는 얘기 반응이 나오니까 자, 의원한테 들은 게 아니죠. 이게요. 이거는.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이게 저 추진할 때 결정적인 국정농단의 증거물은 JTBC가 당시 입수했던 태블릿 PC예요. 네. 이 태블릿 PC 안에 뭐가 있었냐면 국무회의에 아직 보고되지 않은 주요 국가 정책 내용들이 정호성 씨가 최순실한테 전달해서 최순실이 국무회의 전에 미리 검토했어. 예. 그 검토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 예. 그럼 정호성 씨가 그거를 대통령한테 보고해. 그럼 이 나라의 국정은 누가 주물렀느냐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국무회의에 올라가는 자료를 사전에 민간인이 먼저 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국가 주요 계획인데. 그렇죠. 지금 여기 이 사람이 뭐라면 이거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명태균 씨가. 이게 왜 심각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아니 이게 지금 옛날에 국정농단 탄핵할 때하고 비슷한 사례인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한 얘기예요 이게. 이걸 좀 종합하면은 대체적으로 명태균 씨 의혹은 지금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공천 개입, 여론 조작, 국가 사업. 요 세 가지인데 그 명태균 씨가 본인이 검찰에 구속되면은 한 달 안에 그 정권을 하야 내지 탄핵시키겠다고 했을 때 그것이 뻥이 아니라면 그 실내용이 뭐였겠느냐. 그런데 여론조사나 공천은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 재판도 보면은 2년이고 3년이고 끄는 게 그 해석의 논쟁입니다. 예. 반면에 이 국가 사업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방송에서 며칠 전부터 얘기한 건 아마 국가 사업 쪽일 거다. 이런 예고 방송은 다 해드렸거든요. 네, 네. 네. 명 씨는 저희 JTBC에 내가 했던 일의 20분의 1도 나오지 않았다. 내가 입을 열면 세상이 뒤집어진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집에 여러 번 갔다며 집 내부를 설명하기도 했고 대통령실의 해명과 달리 취임 이후에도 연락을 했다고 주장하며
여사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도 보여줬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는 대통령 자택에 여러 번 갔고 내부 구조도 훤히 알고 있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그만큼 친분이 깊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럼 일단 들어가면 대통령 집에 문을 딱 열면 개가 한 마리 묶여 있어요. 집 구조를 진짜 내가. 대통령 취임 이후엔 연락이 끊겼다는 대통령실 해명과는 달리 통화와 문자 연락을 계속해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대통령하고 그냥 주고받고 텔레하고 수시로 통화하고 그냥 한 달에 한 2번 뭐 이렇게. 그러면서 자신이 대통령 부부를 위해 한 일 가운데 아직 밝히지 않은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했던 일을 20분에도 안 나온 거지. 게다가 입 열면 진짜 TV지지. 세상에 알려지면 큰 논란이 될 일들이 더 있단 겁니다. 대선 때 내가 했던 일들이 있어. 나오면 다 자빠질 건데. 검찰 수사와 관련해 자신이 구속되면 정권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 주장합니다. 내가 들어가면 한 달 만에 그냥 이 정권이 무너지겠지. 명 씨는 지난해 4월 6일 김 여사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도 보여줬습니다. 김 여사가 여의도 정치권 소식지를 먼저 보냈고 명 씨가 답합니다. 이 소식지엔 윤 대통령 부부가 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으려 한 건 명태균 조언 때문이란 내용이 담겼습니다. 명 씨는 소문낸 사람을 찾아내 엄벌해야 한다고 보내고 김 여사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이 돌아요, 선생님. 그런 말이 자꾸 돌면 자기들도 지금 보면 김건희 여사도 자꾸 구설수에 오르잖아. 문자 대화는 여기서 그쳤지만 소문과 관련해 몇 차례 통화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